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렀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아직도 미인인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주름도 별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씀하셨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통령실로부터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하시려는 우리 이진숙 씨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겁니다. 예, 이진숙 씨를 규탄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 여태까지 잡초 뽑으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이것을 모토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나쁜 분들이 너무 부지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올해 지난달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새로 시작했고요. 시사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사실은 제가 MBC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앞에서도 같이 증언하셨지만 함께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가 너무 부지런하셔서 2022년도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먹고 사는 어떤 강의에 우리 대중예술인들이나 대중예술 문화를 가지고 좌파 우파를 나누고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감독, 우파 감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끌리는 대로 예술에 이것을 담아야겠다 생각하면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고 그동안 그러한 블랙리스트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PPT까지 띄우고 뒤에 화면까지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국정원 서류라든지 작성한 서류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죠. 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량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행사도 못하게 해라, 광고도 못 찍게 해라, 방송에서 퇴출시켜라, 그리고 심지어 정부 홍보를 하는, 제가 연예인들은 홍보 대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무료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면서 하는 거지요. 유명세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라 라는 것이 문서로서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하시려는 우리 이진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낡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개저씨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많으신데 개준마처럼 그 옛날 낡은 195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여기 의회에 빨갱이가 엄청나게 있다 이런 소리를 했고, 대중예술가들 중에도 빨갱이들이 득식을 하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작가와 그리고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밥줄이 끊기고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찰리 채플린까지도 고통을 수십 년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밥그릇 챙기자고 그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고, MBC 식구들조차도 저는 그 밖에 나가서 비판하시는 거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이진숙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이진숙 씨는 저에게 큰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6년 7년 동안 이런 좌파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했고, 2019년 7월 31일에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고 판례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종북, 좌파 이런 딱지 붙이지 마라 하는 판례입니다. 제가 왜 이 판례를 남겼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은 선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했던 이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어렵지만 법원 끌려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6년, 7년 동안 법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충분합니다. 아직 충분하네.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확정 판결 받았을 때의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를 종북 좌파라 비난한 보수 농객 변희재 씨가, 변희재 씨는 지금 참고로 저하고 유튜브 방송을 같이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 씨가 친노 좌파이고 종북 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 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 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변 씨 등은 김 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씨는 이진숙 씨 인생만 챙기시지 대중예술가나 어떤 방송문화를 이끄는 젊은 후배들까지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한 원외 보수정당 행사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언론 노조를 비난하던 이 후보자는 대뜸 문화계를 겨냥하며 화제를 바꿉니다.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는 근거는 뭘까?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 뿐이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가 좌파로 낙인 찍은 영화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와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 또 재벌가의 비리에 맞선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베테랑 등입니다. 우파 영화로는 한국 전쟁의 비극이 담긴 태극기 휘날리며와 개발 시대의 현대사를 조명한 국제시장 등이 꼽혔습니다. 모두 흥행작들로 평가되지만 어떤 근거로 이들 영화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댔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연예계도 아시죠? 알고. 이 후보자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색깔론을 들이밀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 목소리로 출연한 이력, 문소리 씨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동료를 애도하며 했던 발언이 좌파의 근거였습니다.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그 이후에 더더욱 진짜 애도를 할게. 지호야 사랑해. 반면 우파로 소개된 연예인들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명단만 적혀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마쿠를 파헤친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의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이 좌경화된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취재진은 문화예술 분야의 이념 성향 분류가 어떤 기준인지 물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